네, 최근 A형 간염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지역에서 한 식당을 방문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대거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 A형 간염 확진자 부산에서만 지금 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64명입니다. 네. 지난 25일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는 19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잠복기가 2주에서 4주를 감안하면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 확진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식당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 식당을 거쳐간 사람 중에 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부산의 한 식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이에 그 식당에서 환자가 다발한 거잖아요. 네. 64명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은 그렇겠죠. 60몇 명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을 체크해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을 체크해 봤더니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밑반찬 중국산 조개젓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력히 의심하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산 조개젓. 사실 최근 식당에서는요, 고기나 뭐 이런 걸 찍어 먹는데 쌈장이나 소금뿐만이 아니라 조개젓갈, 많은 젓갈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식당에서도 그러한 젓갈을 활용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더 큰 문제는요, 중국산 조개젓이 A형 간염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3주 동안 이 조개젓을 사용했으니까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재료가 오염돼가지고 공급돼서 음식 드신 분들에서 집단 발병한 패턴이어서 오염된 음식 드신 분 사이에서 계속 환자 증가될 거거든요. 조개젓이 만약에 문제였다고 하면 그거를 오염된 게 이제 계속 공급이 됐었다 그러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젓갈,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됐던 젓갈이 언제까지 공급됐느냐가 이제 환자들이 언제쯤 이제 덜 발생하는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 음식 먹었던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잠복기가 이제 한 달에서 길게 한 2달까지 가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음식 드셔서 경과가 이제 3, 4주 지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상 나타나서 오고 있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최대 2달까지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환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많죠. 네. 금방 나온 것처럼 잠복기가 2주 내지 4주, 네. 평균 28일이고요. 네. 많이 가면 뭐 50일 이상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젓갈을 제공한 것이 7월 8일까지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9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어쨌든 각별히 여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먹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 먹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식당을 방문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그 식당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이제 공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죠. 네. 어쩌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면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젓갈을 제공하고 있다면. 네. 근데 그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형사적으로 수사된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행정 조치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못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 식당에 주기 때문에 식당이에요. 영업상 조금 피해요. 일단은 이제 비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조개젓갈이 의심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식당의 위생 문제인지 아니면 조개젓갈을 만들 때부터 문제였는지 아니면 유통상에 변질된 건지 이게 혹시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이재갑 교수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이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바로 중국산 젓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 게 아니라 총판을 통해 여러 식당에 공급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오염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간염이 전파된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도 이게 지금 유통 과정에 비위생적인 행태가 있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중국산 조개젓으로 인한 A형 간염 환자가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이나 충청 지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중국산 젓갈을 활용한 식당에서 잇따라서 간염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서울과 충북 옥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중국산 젓갈을 먹은 사람에게서 이제 A형 간염이 발병했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젓갈을 활용한 식당들이 많았다면, 이 문제의 젓갈을 활용한 식당이 많았다면 감염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이 식당에서 이제 그 문제의 중국산 젓갈은 더 이상 내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네. 전량 폐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또 이제 상대로 해서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금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식당만 그 공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원재료가 들어오고 어떤 다른 장소에서 약간의 가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당국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있나 봐요. 네. 거기도 또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발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살펴보니까 이 치료비 같은 거 식당이 물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또 이제 음식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의 계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으면 내가 이제 돈 내고 또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산 젓갈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식당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의원님 얘기한 대로 역학조사를 해봐야만 중국산 젓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또 2차 가공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네. 그건 이제 밝혀져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이 아니고 중국산 젓갈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걸 재료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가공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비 정도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산 젓갈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식당이 배상할 의무가 그렇죠. 있다. 그러고 그런 이제 말씀이시군요. 식당은 중국산 업체한테 부상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네. 네. 어쨌든 또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보건당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로선 예방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지금 거의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방접종도 안 한 세대여서 지금 많이 걸리고 있고, 내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외식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을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열만 나기 시작하고요. 간 수치 막 올라가고 한 달 생길 때쯤 되면 물렁거리고 토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회복은 되거든요. 열 나거나 구토하고 토할 때가 좀 이제 맛이 못 드시니까 입원을 하시게 되고, 일부 정도 극소수인데 환자에서는 일단 일부 이제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부전이 심해지거나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연령에서는 예방접종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강력한 대비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A형 간염 그럼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A형 간염이 증상이 보통 이제 열이 나고요. 네. 그리고 식욕이 저하되고, 그래서 약간은 감기 몸살 증세와 비슷하게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드물지만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혹시 해서 제가 건강검진표 다시 보면서 A형 간염 항체가 있나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대, 그러니까 20대에서 한 40대까지가 가장 또 위험하다면서요. 네, 올 한 해 A형 간염에 이제 그 발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30대 그리고 40대, 20대 순이었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없이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에서 조금 많이 발병을 했던 옛날에 것 흙 만지면서 놀았던 사람들은 했죠. 예, 괜찮은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래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실제로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이요. 지금 보시면 40대 이상, 45세 이상에서는 97%. 그러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걸 막아낼 항체가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뭐 15세에서 19세, 20세에서 29세, 30세에서 44세는 조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 그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